왜 이 자격증들이 의미가 없냐면 이게 다 예전에 의미 있었던 것들이에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코로나니 이러면서 일하는 방식이나 결과물이나 이게 다 바뀐 거야. 이전에 있었던 건 의미가 없죠. 얼마나 올드 패션드해.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들이대봤자 그거 요즘에 아무도 안 써요. 이런 식의 평가가 진행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설문을 좀 띄웠어요.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스펙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대체 어디까지 갖춰야 되는가? 이 스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이제 정리할 거냐? 오늘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스펙에 있어서 뭐가 어려운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격증이 되게 네, 자격증이 많죠. 자격증은 있는데 나는 서탈을 한다. 근데 자격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냐? 이거를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으면 뭔가 이 일을 더 잘하고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근데 그거는 진짜 전혀 사실이 아니고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 그렇죠? 서류 평가할 때 쓰이는 거예요. 서류 평가할 때. 이게 답니다. 여러 가지 전형이 있지만 결국에 통과해야 될 게 뭐예요? 결국에 통과해야 될 거는 면접이죠. 면접. 그러니까 서류와 면접이라는 것의 차이를 좀 이건 우리는 진짜 이해를 해야 돼. 서류랑 면접의 차이가 뭐예요? 서류랑 면접이랑 뭐가 다릅니까? 서류는 네. 그냥 문서라서 좀 숨어질 수 있는데 면접은 좀 말씀을 좀 해야 되니까. 서류는 글이고 면접은 말이다. 취준생스러운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서류는 네거티브 셀렉션 기법을 쓴다 그랬죠. 부정적인 요소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그게 다예요. 서류에서는 자격증이 유무 정도는 보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불합격시키는 거예요. 딱 네거티브 셀렉션이 딱 그 기법이거든요. 근데 면접은 그게 아니고 포지티브 셀렉션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태도가 좋은 학생인데요? 현직자가 왜 자격증에 따라 그랬죠? 뭐라도 해야 돼. 뭐라도 해라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면접은 포지티브 셀렉션 기법이라고 그랬죠. 결국에는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을 고르고 그 사람을 합격 처리하는 게 면접 과정이에요. 결국 우리 이걸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딱 어디까지냐? 서류까지입니다. 서류. 근데 이것조차도 자격증이 그러면 없으면 무조건 서류가 떨어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서류에 대한 신빙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인사팀이 다 알고 있어요. 모 기업들은 자소서를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 거야. 그냥 아주 기초적인 학력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요소들 그냥 패스를 시켜, 자소서는.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에서 걸러내고 한번 두두둑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과정에서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항상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비기는 것은 지는 축구 경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격증이라는 것은 저는 현직자 입장에서 딱 요 멘션인 것 같아. 뭐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라는 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현직자가 실제로 일을 해보면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경험해 볼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뭐라도 좀 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대단한 교육을 받거나 대단한 자격증을 따거나 대단한 무슨 경력이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라. 뭐라도 무언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찾거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이거 별거 아니거든. 별거 아닌 거를 계속 어려워하니까 뭐라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답답한 소리 다 잘 알아. 여러분은 자격증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뽑는 입장에서는 자격증은 이런 스펙들은 대부분 그냥 가점 정도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설을 해야 되는데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사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도 시작하기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 걸 필수 자격증이라 그래. 그게 있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뭐 수술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민간요법의 전문가야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가서 갑자기 배 가르고 그러면 돼요. 큰일 나죠. 그런 어떤 법과 관련된 걸 다룬다거나 안전 관련된 다룰 때 아주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이거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시작점이지 그거를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잘한다라고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입사하는 순간 모두가 그 자격증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10명이 입사했어. 그럼 10명 중에 누구는 A, 누구는 C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관점, 행동이 결국 합불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필수를 제외한 거, 그리고 딱 핏하지 않으면 사실 뭐 가점으로 인정조차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자격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다익선을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오히려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진짜 이거 하고 싶었던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토익 커말 자격증 면접 때 면접관이 내 뭐 안 봅니다. 이거 좀 의미가 있나요? 뭐 이런 자격증 뭐 없어요? GA 자격증, 디자인 관련 자격증. 노무사를 딸 수 있나요?
건축기사 이거는 뭐 필수 자격증이죠. 유통관리사 이런 거가 이제 진짜 궁금하지. 유통관리사. 오피스 이거 커말 같은 거죠. 뭐 커말. 재경관리사. CPA 야 이거는 뭐 거의 노무사 같은 건데 이 정도만 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다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GA 자격증은 가점이 되냐 의미가 있냐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 따라 붙어야 돼요. 경험이 없으면 가점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데 거의 뭐 큰 의미가 없어. 그냥 관심 정도 있구나 뭐 이런 거일 것 같고요. 자, 디자인 자격증 어떨까요? 디자인 자격증 제가 보기엔 아무 쓸데 없습니다. 더 의미 있는 게 뭐죠? 포트폴리오죠. 자격증만 열람하는데 포트폴리오가 구려. 그러면 이거 뭐 서로 붙일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펑셔널한 이 직무 있죠. 딱 결과물이 명확한 거. 그런 거는 뭐 일을 안 시켜봐도 돼요. 포트폴리오가 좋으면 자격증 아무것도 없어도 통과됩니다. 노무사야 당연히 도움되지. 근데 이거는 자격증을 따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하고 실무 경험도 있어야 되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냥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건축기사는 필수죠. 필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자, 유통관리사 어떨까요? 유통관리사. 이거 좀 많이 따시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재경관리사 이런 거. 그냥 관심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한 거야. 근데 나는 이것보다 예를 들어서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에 있으면 좋아.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또 배우는 게 나름 있어. 그런데 검증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재무나 회계나 뭐 무슨 이런 쪽에 관리 쪽에 지원을 하시는 분이라면 동아리가 됐건 뭐 아니면 학교가 됐건 실제로 돈을 관리해보고 그 관리를 통해서 무언가 해결해본 무언가가 더 좋아지게 관리를 했거나 내 나름의 시스템, 엑셀 같은 거라도 그런 걸 뭔가 만들어 본 경험, 그걸 통해서 새는 돈을 막아보고 관리 포인트를 찾아봤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차라리 그 경험이 훨씬 강력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딸 시간에 차라리 그런 필살기 경험을 만들어서 그걸 던지는 게 훨씬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CPA는 당연히 도움되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무사랑 좀 비슷한 결이 이래요. 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그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바로 전문가 레벨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네, 질문 있으세요? 네. 공백기와 자격증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월에서 1년 동안 땄어. 그건 오케이인데 그건 되게 좋아요. 좋을 수 있어.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필살기를 쌓은 사람하고 면접에서 붙었어. 공백기냐 아니냐에서는 도움이 되죠. 말할 거리가 있으니까. 당신 공백기 있어 없어? 했을 때 저는 공백기 없어요. 왜? 나는 1년간 자격증 준비했어요. 그러면 오케이야. 그냥 합격은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거를 만들어봤고 이런 성과를 내봤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구 뽑을까? 저는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필살기를 쌓기 위한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진짜 취업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 결국은 이게 경쟁력 문제거든요. 자격증 자체를 1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필살기를 준비했어. 그러면 전혀 다른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사람은 경력이 있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의 취업 준비의 방향성이 이제는 진짜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자격증들이 의미가 없냐면 이게 다 예전에 의미 있었던 것들이에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코로나니 이러면서 일하는 방식이나 결과물이나 이게 다 바뀐 거야. 이전에 있었던 건 의미가 없죠. 얼마나 올드 패션드해. 그러니까 이걸 아무리 들이대봤자 그거 요즘에 아무도 안 써요. 이런 식의 평가가 진행되게 되는 거죠. 하나 플러스 더해서 아까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그랬죠. 루틴. 이 루틴을 관리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캠프랑 좀 발맞춰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빡세게 살 수 있게 도구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타임 트래커를 취준생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월요일은 뭐 해야 되고 화요일은 뭐 해야 되고 막 이게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시간이 다 박아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기간 저희가 캠프가 다다음 주잖아요. 2주간을 한번 그냥 뭐 써봐. 원래는 체인지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개발한 건데 무료로 배포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함축적으로 다 때려 넣은 겁니다. 그 2주 동안에 몇 개 지원할지 목표 딱 설정하시고 저는 무조건 1일 1지원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말 좀 쉰다 하더라도 10개를 지원을 해야 돼. 그거를 관리하는 용도로 패스 플래너를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플래너에 아예 1일 1령을 다 박아놨어 영상을. 그 영상을 QR 찍어서 보시면 돼. 1일 1령 영상 보시고 나름의 이제 피드백하고 노트 테킹하는 것까지 오거나이징을 다 해놨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도 좀 바꾸시고 행동도 도전해보시고 그러면 어떨까? 써보고 싶지 않으세요? 빡셀 것 같아요. 그죠? 빡셀 것 같지만 우리 빡세게 살아야 돼. 한 2주라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진짜 바꿀 수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미 매번 캠프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고백의 주인공이 이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좀 다른 의미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취업을 끝낸다를 아예 목표로 한번 가보자고. 뭐를 할 건지는 계속 여러분께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따라오시고 진짜 행동해 보시고 질문하시고 도전해 보시고 이것들만 진행하면 직무 관련 경험 없어도 돼요. 왜냐면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경험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이거를 먼저 해봐야 돼. 그거 없이 경험을 쌓겠다? 그럼 어떤 경험이 좋은 거냐? 이걸 알 수가 없잖아. 어떤 경험이 좋은 건지도 모른 채로 막 하기보다는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경험을 이렇게까지 가봤으면 좋았겠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경험을 조금만 더 쌓더라도 굉장히 임팩트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캠프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거고요. 저희는 72시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여기서 해결될 때까지 정신없이 이제 갈 거고 매일 저녁 때마다 온라인으로 송출도 같이 할 거니까 캠프 스트리밍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캠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바이.